네, 반갑습니다. 디어서학 학원의 권민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창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냈을 때 공이 적힌 수가 20의 약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공을 꺼냈는데 걔가 20의 약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20의 약수를 구해주시면 1, 20, 그리고 2랑 10, 그리고 아니면 4, 5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공을 꺼냈는데 거기에 하필 3의 배수가 적혀 있을 때 이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갑니다. 3, 6, 9, 12, 15, 그 다음에 18이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도 6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 6가지, 이때 6가지 더해 주셔서 답은 12가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1학년 학생 3명, 그리고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을 모두 한 줄로 세울 때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학년 요거 3명끼리 이렇게 이웃해야 되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2학년 2명도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2명을 한 묶음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3학년 3명도 다 이웃해야 되니까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라면은 총 8명인데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다 묶어서 봤으니까 3명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패 곱하기, 근데 그 다음에 1학년 학생 3명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패 곱하기 2학년 학생 2명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패 곱하기 3학년 학생 3명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패까지 계산해 주시면은 보자,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그러면 6의 세제곱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6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216인데 6의 세제곱이 216,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은 432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함수 누구랑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겹쳐지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한마디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분자가 지금 주어진 유리함수의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유리함수 중에서 분자가 1인 것을 골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얘 유리식을 한번 진짜 나눠보시면 몫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만 알아야 되니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알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 x-1 얘가 0이 되는 값, x는 1을 분자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분자가 1 되겠죠. 따라서 기억의 유리식을 나눠주시면 분자가 1이 될 거니까 주어진 유리함수랑 분자가 똑같네요. 그러면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의 유리함수는 보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 2를 여기 분자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분자라는 값이 7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유리함수의 분자 1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탈락.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보자, 디귿은 한번 진짜 한번 나눠주시면 요렇게 진짜 나눠주시면 x분의 1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므로 여전히 분자가 1 이렇게 되는 거 맞다, 그쵸? 그래서 디귿 합격, 주어진 유리함수랑 겹쳐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리을 가보겠습니다. 보자, 리을도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 x-2가 0이 되는 x값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유리함수는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리을은 골라주시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자, 주어진 유리함수 y는 x분의 1과 겹쳐지는 것은 기억, 디귿,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함수, 무리함수 다음과 그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가 y는 루트에 4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y는 루트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4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얘의 무리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무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0,0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0,0이 4,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4,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이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y절편이 플러스 1인 채로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보자 갑니다. 보기 1번 정의역은 x는 4 이상이다. 틀렸죠? x는 4 이하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탈락. 그 다음에 3번 점 1,1을 지나는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을 집어 넣으시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쵸? 따라서 3번도 탈락. 그 다음 보기 4번 주어진 무리함수는 1, 2,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2, 4, 4분면 지나는 거 맞다. 그쵸?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5번 무리함수 y는 주어진 무리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쵸?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와 그 그래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이 자, f라는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랑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유리함수 fx라는 함수식을 x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1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더하기 3분의 그 다음에 2x 더하기 6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한번 빼주시면 분자끼리 빼주면은 x 더하기 3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fx 주어진 유리함수 함수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거를 토대로 유리함수 fx의 역함수를 바로 구해주시면은 x 더하기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르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어진 유리함수의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세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3,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 대하여 대칭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선 대칭점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날까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꼴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등호가 성립하니까 주어진 직선에 얘 직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칭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마지막 리을 가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제1, 2, 4, 4분면을 지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x축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지금 1이라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y절편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죠?
y절편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시면 주어진 유리함수 fx식에다가 y절편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보자. f0이라는 것은 보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음수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유리함수는 y절편의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래서 주어진 유리함수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중에서 2, 3, 4, 4분면 이렇게 3개를 지나겠네요. 1, 4분면은 안 지난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서 5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의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무리함수의 함수식 y는 루트의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어떻게 쓸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루트 하신 다음에 a로 묶으면은 x 더하기 a분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는 원래 y는 루트 ax라는 무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c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주어진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인 건 구했으니까 이거 식을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식을 한 번만 간단히 해보시면 b는 2a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힌트를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무리함수의 y절편이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무리함수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루트에 그 다음에 b에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얘가 y절편 1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루트 b가 얼마가 나오겠다. 루트 b가 2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b라는 값은 4가 나오겠구나 사실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b가 4이니까 4가 2a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야 되는데 a는 2고 그 다음에 c는 4고 그 다음에 c는 b가 4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세 값을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회원이 9명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2명의 운영자를 뽑으려고 한다. 근데 자,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여자 회원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26가지일 때 동호회의 여자 회원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여자 회원의 수를 얘를 X명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여자 회원이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9C2에서 빼기 전부 다 이제 남자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빼주시면은 26가지가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9C2 마이너스 그 다음에 9명 중에서 X가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9-X라는 남자 인원 중에서 대표를 모두 다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은 얘가 2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9C2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9, 8, 72에 2로 나누면 36이네요. 그러면 36에 마이너스에 9-X, C2가 26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9-X, C의 값은 10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5C2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9-X가 5가 되어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9-X가 5가 되니까 따라서 X 값이 4가 되겠구나. 따라서 여자 회원수는 4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나열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20 이하의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한번 다 써볼게요. 그러면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9가지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20 이하의 홀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100의 자리의 숫자가 1일 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00의 자리, 얘가 10의 자리, 얘가 1의 자리 이렇게 될 텐데 현재 지금 100의 자리가 1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해야 되니까 1은 100의 자리에서 한번 썼다,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1의 자리 숫자에는 3, 5, 7, 9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올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4 곱하기 3, 5, 7, 9 4개의 홀수들 중에서 아무거나 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이 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그러면 우리가 홀수를 이미 만들어줬기 때문에 10의 자리의 숫자는 어떤 수준인지 올 수 있겠다. 그쵸? 1 아니고 지금 3을 썼다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서 쓴 1이랑 그 다음에 1의 자리에서 쓴 3이랑 제외한 나머지 7가지의 숫자들 중에서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7가지의 숫자들이 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100의 자리가 1인 경우는 28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든 세 자리의 자연수 그것의 100의 자리가 2일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00의 자리, 이렇게 10의 자리, 이렇게 1의 자리가 있는데 100의 자리가 2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라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홀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의 자리 숫자에는 1, 3, 5, 7, 9, 5개의 숫자가 올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홀수가 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은 쓰면 안 되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1과 2는 2개 썼으니까 나머지 7가지의 숫자가 다 올 수 있겠다. 그쵸? 따라서 7, 5, 35, 35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내가 만든 세 자리의 자연수가 하필 100의 자리 숫자가 3이었다. 이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인데 100의 자리 숫자가 3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20 이하의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의 자리 숫자는 이제 1로 고정이에요. 1로 고정. 왜냐하면 320 이하의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 100의 자리가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10의 자리는 무조건 1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자 3이라는 거는 100의 자리에서 썼고 그 다음에 1도 10의 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1의 자리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데 1이랑 3은 이제 못 쓰니까 여기 1의 자리에는 5, 7, 9라는 3개의 홀수가 있겠다. 3개의 홀수가 1의 자리에 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 따라서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00의 자리 숫자가 1일 때 28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가능한 35가지 더하기 100의 자리 숫자가 3이었을 때 가능한 3가지를 다 더하면 요렇게 먼저 더할게요. 그러면 63에 더하기 3이니까 몇 가지? 66가지.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에는 남학생이 서야 되니까 그렇다면 4명의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맨 처음과 맨 끝에 갈 남학생 2를 뽑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뽑은 2명의 남학생이 자 이제 고민을 하겠죠. 누가 맨 처음에 갈래? 아니면 누가 맨 마지막에 갈래? 고민하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따라서 곱하기 1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현재 지금 남학생 2명을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에 줄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6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가 4명이다. 그렇죠? 근데 이 4명은 뭐 줄을 어떻게 서야 된다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4패.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4C2 6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4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갑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2를 계산을 해주시면 24랑 12를 계산을 해주시면 48에 그 다음에 24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288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함수 fx가 루트 4x-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수 gx가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g2의 값을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G2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 이퀄 2를 대입을 하겠다. 그쵸? 그래서 x 이퀄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어떠한 등식이 만족을 하냐? f 인버스의 G2 이 값이 6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의 왼쪽에다가 f를 합성을 해주시면은 G2 우리가 구해야 되는 G2의 값은 f6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fx의 함수식이 루트에 4x-1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x에다가 6을 대입을 해주시면 루트 24-12니까 루트 12겠다. 그렇죠? 그러면 2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g2의 값은 2루트 3.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부분에 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루트의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이 시작점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미만일 때는 여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아래쪽에 있는 유리함수에 함수식 쌤이 gx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gx라는 유리함수의 함수식을 x-4분의 그 다음에 2x 더하기 a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번 나눠보시면 x-4분의 그 다음에 a 더하기 8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점근선인 y는 2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로점근선 y는 2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점근선은 x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한번 이렇게 가로점근선 그려주시고 만약에 분자가 음수였다면 분자 A 플러스 8이 음수였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x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잘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러면 가 조건에 위배가 된다. 그렇죠? 치역이 y바 y는 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가 조건에 의해서 분자인 a 더하기 8은 양수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함수 f가 1대1 함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치역이 y바 y는 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gx의 유리함수 얘가 그래프가 한마디로 이렇게 예쁘게 맞물리게끔 그려져라 라는 얘기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2 미만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구멍이 칠해지는데 여기 x가 2 이상일 때 무리함수에서 이렇게 구멍이 칠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예쁘게 이렇게 맞물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치역이 y바 y는 2 이하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함수 f가 1대 함수가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주어진 밑에 있는 유리함수 gx 얘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갈게요. 그러면 g2 얘가 보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a 더하기 8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식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a 더하기 8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a 더하기 8 얘가 6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따라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죠? a가 마이너스인 걸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1이 얼마인가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1은 2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gx에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겠어요. 됐죠? 그러면 자 갑니다. g-1이라는 i는 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a 더하기 8인데 a가 마이너스 2였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6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주시면은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유리함수 다음의 그래프가 2점 2, 13이랑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2,13을 지난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a 분의 그 다음에 2b에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얘가 13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5,-1을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5-a 분의 그 다음에 5b에 더하기 c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거 사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원래 함수 fx랑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 fx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식을 가지고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해보시면 갑니다. 얘랑 얘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x-b 이거 분의 그 다음에 ax에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f 인버스가 그 다음에 x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노란 색깔로 써야겠네요.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가 x-b니까 근데 여기는 x-a잖아요. 그러니까 x-a랑 x-b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랑 b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힌트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힌트 2개, 이렇게 힌트 3개 나머지 이렇게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a, b, c의 값을 모두 다 알아내면 되겠네요. 됐죠? 이 식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2-a를 곱해주시면 그리고 b에다가 또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좌변은 2a 플러스 c 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2-a를 곱해줬기 때문에 26에 마이너스 13a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보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3a가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15a에 그 다음에 더하기 c 얘가 2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5-a를 집어넣고 양변에다가 5-a를 곱하고 여기다가 b에다가 a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5a 플러스 c라는 값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더하기 2a가 되겠습니다. 됐죠? 식을 정리할게요. 우변에 있는 2a가 왼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3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이랑 연립을 해줄게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좌변은 1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26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줬기 때문에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3이 될 것이고 a랑 b랑 똑같기 때문에 b도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c는 마이너스 19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fx에서 a, b, c를 다 구했기 때문에 fx식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fx라는 함수식은 유리함수 함수식은 x-3 이거 분의 그 다음에 b도 3이기 때문에 3x 하시고 c가 마이너스 19라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한번 나눠보시면은 x-3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몫이 3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라고 했냐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x에다가 정수라는 애를 집어넣으면 y값 얘도 정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정수를 집어넣었어요. 더하기 3을 했더니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것에다가 더하기 3을 했을 때 얘도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네모칸 치는 얘도 정수여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갑니다.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보자. x-3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얘가 정수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x-3이라는 애는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10의 약수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약수는 1, 그 다음에 2, 5,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때마다 가능한 x값은 가능한 x값은 다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씩을 해주시면은 4, 그 다음에 5에, 그 다음에 8에, 그 다음에 13에,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가 정수값이 되려면 x값도 이러한 정수값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8개 있는 후보들 중에서 불가능한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가 지금 3이라서 지금 x값은 3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8개 안에 중에서 8개 안에서는 지금 3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8개가 전부 다 가능하겠죠. 8개가 모두 다 가능하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8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집합 A, 집합 X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 X의 부분집합 중에서 2개의 부분집합 A, B를 택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2개, 그리고 집합 A랑 집합 B는 무조건 겹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A라는 집합, 원소가 5개 들어있는 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집합 B가 원소가 2개가 들어있는 집합 B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겹쳐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겹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아니면 2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교집합의 개수가 하나였다. 겹치는 게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집합 A는 집합 X에 원소가 8개 들어있는 집합 X의 부분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5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8C5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집합 A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집합 B를 내가 골라줘야 되는데 집합 B는 집합 A랑 무조건 원소가 하나만 겹쳐야 돼요.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 A가 갖고 있지 않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3C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 집합 A랑 집합 B랑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가능한 경우 수는 몇 가지겠느냐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A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85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집합 A랑 그냥 다 겹쳐야 되니까 집합 A가 갖고 있는 5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8C5를 계산하기 위해서 8C3을 계산을 할게요.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6이니까 결국에 56이 될 것이고 56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56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5C2가 10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렇게 바꿔 써봅시다. 얘를 5랑 3이랑 곱해서 15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는 56이라는 숫자가 15개 있는 거고 얘는 10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2개를 더하면 당연히 56이라는 숫자가 25개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곱할게요. 그럼 56 곱하기 25를 해보시면 진짜 곱할게요. 그러면 6, 5, 30에 3 올라가고 5, 25, 280에 그 다음에 6이 12에 그 다음에 5이 12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400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보자. 두 지역 A, B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4개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4명의 학생이 각각 A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가봅시다. 보자. 4명의 사람이 이동을 할 건데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다시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A 지역으로 돌아올 때 4명의 사람이 이용한 버스 노선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합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사람을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사람이 각기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A 지점에서 출발, 그 다음에 B까지 가야 되니까 우선 A에서 출발,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24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맨 위의 경로를 이용해서
B라는 지역을 갔다라고 칩시다. 스몰 a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얘 라지 B라는 사람은 여기 경로를 이용해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라지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경로를 이용해서 B까지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라지 D라는 사람은 맨 아래에 있는 경로를 통해서 B까지 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다시 A로 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A가 라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다시 B에서 A로 돌아갈 때 왔던 길로는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라지 A라는 사람, 라지 B라는 사람, 라지 C라는 사람, 라지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은 B에서 A로 다시 갈 때 스몰 a의 경로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지 A는 B, C, D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B, C, D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A라는 사람이 스몰 B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B에서 A까지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A로 갔기 때문에 남은 경로가 A, 그 다음에 C, 이렇게 D,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있다. 그쵸? 근데 이제 D라는 사람은 D라는 경로를 이용을 못하는 거고, C라는 사람은 여기 C라는 경로를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A라는 경로는 지금 B, C, D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스몰 a라는 경로는 이렇게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 수 있겠고,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요 경우라면 자, C, D라는 경로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D라는 경로는 여기 못 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경로가 여기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한마디로 라지 A라는 사람이 스몰 B라는 경로를 이용을 한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해보시면은 라지 A라는 사람이 C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갔다? 그러면 이것도 세 가지가 가능해요. 얘도 세 가지. 교란순열이죠, 교란순열. 그 다음에 스몰 D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갔다? 그러면 얘도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3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가 되겠죠. 9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의 사람이 A에서 출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24가지 곱하기 다시 B에서 A로 돌아올 텐데, 그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24 곱하기 9니까 정답은 216.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함수 fx가 다음과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주어져 있어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음과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fx의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8이라는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x가 정의역이 0보다 작을 때 x 미만일 때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인 직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점 P라는 녀석은 1사분면에 있든가 3사분면에 있든가 하겠죠.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점 P가 어디 위에 있었다? 1사분면 위에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점 P가 1사분면 위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 P를 여기쯤에 찍고, 자, 그렇다면 점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데 그때 함수 식은 x분의 8이니까 x좌표를 a라고 두면은 y좌표는 a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지금 문제 순서를 잘 따라가 보시면은, 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얘 노란 색깔 직선이 얘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점 q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점 q구나. 얘가 점 q구나. 그렇다면 점 q의 x좌표는 점 P의 x좌표랑 똑같을 것이니까 a,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했어요. 합니다.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축의 수직이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주셔야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노란 색깔 직선이 이제 여기 3, 4분면에 있는 fx 그래프랑 만나는 점 얘를 점 r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점 r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점 r은 얘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인데 걔가 y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가 나와줘야 되니까 x좌표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x분의 2라는 것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가 나와줘야 되니까 따라서 x좌표는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따라서 점 R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점을 세팅을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현재까지 문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PQ랑 그 다음에 선분 QR 길이의 선분 PQ 곱하기 선분 QR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됐죠? 갑니다. 여기 선분 PQ의 여기 길이랑 그 다음에 선분 PQ, 선분 QR 여기 길이 값에 곱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합니다.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점 P랑 점 Q의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 점 P의 Y좌표 A분의 8에서 점 Q의 Y좌표 마이너스 A를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A분의 8에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QR의 선분 길이는 봅시다. 점 Q랑 점 R이 Y좌표가 다 마이너스 A로 똑같기 때문에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Q의 X좌표 A에서 점 R의 X좌표인 마이너스 A분의 2를 빼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선분 QR의 길이는 A 더하기 A분의 2가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자, PQ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QR 길이의 곱을 진짜 구해보시면 진짜 곱할게요. A분의 8 플러스 A랑 A 더하기 A분의 1을 진짜 곱할게요. 합니다. A분의 8 더하기 A 얘랑 A 더하기 A분의 2랑 진짜 곱할게요.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거 잡고 A부터 분배 해줄게요. 그러면 8 더하기 A제곱에 이번에는 A분의 2를 잡고 분배 해주시면은 A제곱 분의 16,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다시 써보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6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갑니다. 그러면 A제곱이랑 지금 A제곱 어차피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밑줄 친 이 식은 2배의 루트의 16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이상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2 곱하기 4 8 이상이겠죠. 따라서 밑줄 친 여기 식 전체 최소는 얘 최소가 8이니까 전체 최소는 18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케이스 점 P가 3, 4분면에 있을 때도 하면은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자, 은우랑 세연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행지를 선택하려고 한다. 자, 봅시다. 가조건을 보시면 은우랑 세연이는 각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 개 이상의 나라를 포함한 세 곳의 여행지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행지 세 곳을 선택을 할 건데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여행지는 무조건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은우가 선택하는 세 곳의 여행지랑 그 다음에 세연이가 선택하는 세 곳의 여행지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여행지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여행지가 한 곳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됐죠? 그러면 나 조건에 서로 일치하는 여행지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를 크게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행지 여기에서 하나가 겹칠 것인가 아니면은 유럽 대륙의 4개의 여행지 중에서 하나가 겹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니다. 1번 케이스를 쪼갤 건데 자, 겹치는 여행지가 어디였다? 아프리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겹치는 여행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여행지였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로 겹칠까 아니면 리비아로 겹칠까 아니면 티니지로 겹칠까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렇죠? 몇 가지? 오케이, 세 가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은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연이가 이렇게 있어요. 세연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겹치는 여행지가 지금 아프리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우랑 세연이는 지금 무조건 아프리카 여행지를 한 곳에는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골랐으니까 나머지 2개의 여행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겹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는 무조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2가지 여행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렇게 2가지, 이렇게 0가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남은 2가지의 여행지를 아프리카에서 하나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2가지 모두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하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하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가지, 그리고 유럽에서 아무데도 안 가는 경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리카에서 아무데도 안 간다고. 근데 지금 가족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1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겹치는 여행지가 아프리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리카는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2가지의 여행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은우가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세연이도 당연히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있으면 0가지,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그리고 2가지, 0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진짜 일일이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 요렇게 경우의 수가 가능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우랑 세연이가 둘 다 남은 여행지를 유럽에서 2가지, 유럽에서 2가지가 가능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진짜 계산을 가보겠습니다. 자, 은우가 유럽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유럽에는 지금 4가지의 여행지가 있잖아. 그래서 우선 은우가 4시2가지, 4가지 여행 중에 2가지를 선택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세연이는 이제 세연이도 지금 4가지 유럽 대륙 4가지 여행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은우가 이미 2가지를 골랐어요.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겹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은우가 4가지 중에 2가지 골랐다? 그러면 세연이는 그냥 남은 거 2가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은우가 이렇게 0가지, 2가지 고르고, 그 다음에 세연이가 이렇게 1가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더하기. 보자, 은우 유럽에서 4가지 유럽 중에서 2가지 골라야 돼요. 4C2. 그 다음에 세연이는 아프리카에서 하나 가고 유럽에서 하나 가줘야 돼요. 그러면 갑니다. 지금 세연이가 아프리카에서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은우랑 세연이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 군데 겹치고 있잖아. 그래서 자, 세 군데에서 겹치는 거 1가지 빼고 남은 거 2가지 중에서 1가지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은우가 가고 남은 2가지 중에서 1가지 이렇게 가줘야겠네요. 됐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가봅시다. 됐죠? 은우 4C2 갑니다. 은우 4C2. 자, 그 다음에 세연이 세연이는 지금 남은 2가지의 여행지를 다 아프리카에서 가줘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 군데 겹친다, 그쵸? 그럼 나머지가 남은 아프리카 대륙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남은 2가지 중에서 2가지를 남은 2가지 중에서 2가지를 가야 한다.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경우의 수를. 은우가 아프리카 한 군데, 그 다음에 유럽 한 군데 가고, 그 다음에 세연이가 아프리카 아무 데도 안 가고 유럽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더하기. 색깔로 구분을 해서 쓸게요. 그러면 갑니다. 자, 은우가 남은 2가지의 여행지를 아프리카에서 하나, 유럽에서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지금 남은 데가 2군데이기 때문에 EC1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럽 4군데 중에서 1군데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세연이 유럽에서 2가지 모두 다 가야 돼. 근데 이미 은우가 지금 4가지 중에서 하나 골랐기 때문에 남은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가져야겠죠. 됐죠?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자, 갑니다. 은우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하나, 유럽에서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러면 EC1 곱하기 4C1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는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무조건 가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유럽 대륙이 얘가 한 가지 가고 지금 세 가지 남았으니까 3C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더하기. 여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러 갈까요? 여기 경우의 수를. 됐죠? 자, 은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2C1 하시고 그 다음에 4C1 이렇게 해주겠죠? 자, 근데 이러면은 지금 보면은 은우가 지금 남은 여행지를 아프리카에서 한 군데로 은우가 지금 남은 두 가지 여행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를 하나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겹치는 게 하나 있는 채로 하나를 더 간 거기 때문에 은우는 아프리카를 두 군데 가는 거예요. 근데 세연이도 남은 두 가지 여행지를 아프리카로 간다? 그럼 얘는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은우도 지금 아프리카 두 가지 간 거고 심지어 세연이는 아프리카 세 곳을 모두 다 간 거기 때문에 겹치는 게 하나보다는 무조건 많겠죠.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은우가 남은 두 가지의 여행지를 다 아프리카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더하기. 보자, 지금 아프리카는 남아있는 게 두 군데밖에 없어. 근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니까 고민 안 하겠죠. 한 가지. 자, 그리고 지금 세연이는 남은 두 군데를 유럽에서 가줘야 되니까 4C1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여기 경우의 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은우 남은 두 가지를 다 아프리카 가야 돼. 고민 안 하겠죠. 한 가지. 그 다음에 세연이는 아프리카 한 군데 가야 되는데 보자.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하나 겹치고 지금 은우가 남은 두 가지를 아프리카로 다 갔기 때문에 세연이가 아프리카를 가버린다면은 무조건 겹치는 수가 두 가지 이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황 색깔 부분부터는 이 뒤로는 할 필요가 없겠죠. 됐죠? 이제 계산하러 가볼까요? 자, 갑니다. 이제 경우의 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4C2니까 6 더하기. 그 다음에 보자. 6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4. 그 다음에 더하기 4C2니까 6.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2니까 24. 그 다음에 4, 2, 8. 4, 2, 8에 24니까 4, 2, 8 곱하기 3이니까 24. 그 다음에 더하기 보자. 6이겠죠. 됐죠? 갑니다. 최종적인 계산은 24가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72에 6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더하기 18. 따라서 가능한 경우 수 몇 가지다? 90가지다. 따라서 1번 케이스. 겹치는 여행지가 만약에 아프리카였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90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270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거겠죠. 됐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가 겹치는 여행지가 아프리카였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만약에 겹치는 여행지가 유럽이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겹치는 여행지가 유럽이에요. 그러면 프랑스로 겹칠까 아니면 이탈리아로 겹칠까 스페인으로 겹칠까 그리스로 겹칠까 경우의 수가 있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4 곱하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해보시면은 은우랑 세연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겠죠.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또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할 텐데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여행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겹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 무조건 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남은 두 가지 여행지를 아프리카 아무 데도 안 가고 유럽 두 가지 모두 다 가버린다면 결국에 아프리카는 안 가는 거니까 가가 조건이 미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0, 2 출발이 아니고 0, 2 출발이 아니고 1, 1, 그 다음에 2, 0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됐죠? 여기도 세연이도 마찬가지 1, 1 아니면 2, 0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럼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거 살짝 지울게요. 자, 아래 거 계산하러 갑시다. 자, 갑니다.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은우, 아프리카 한 가지, 유럽 한 가지. 근데 동시에 세연이도 아프리카 한 가지, 유럽 한 가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우가 아프리카 세 군데 중에서 한 가지 가야 되니까 3C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한 가지 가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이미 한 군데 갔으니까 3C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세연이도 아프리카를 하나 가야 되는데 은우가 이미 한 가지 가버렸으니까 남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유럽 한 가지 가져야 되는데 유럽 이미 겹치는데 유럽 이미 한 가지를 겹치고 그 다음에 은우가 이미 한 군데 갔고 이제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남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렇게 가져야겠죠. 됐죠? 더하기. 그 다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은우 아프리카에서 하나, 유럽 한 가지, 유럽에서 하나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여기 아래다가 써야겠다. 마찬가지로 3C1 곱하기 3C1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세연이가 이제 남은 두 가지 여행지를 다 아프리카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은우가 이미 한 군데 갔어요. 아프리카를. 그럼 이제 남은 데가 두 가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 남은 두 가지를 그냥 자동으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제 또 다른 경우의 수 구하러 갑시다.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로 걸어갈게요. 자, 은우가 남은 두 가지 여행지를 다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그러면 3C2 이렇게 가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연이 아프리카 하나, 유럽 하나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세연이는 남은 아프리카 대륙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유럽 가줘야 되는데 자, 유럽은 이미 한 군데 겹치니까 그거 빼고 남은 세 군데 중에서 3C1 이렇게 골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로 가봅시다. 근데 얘는 딱 보면 안 되는 게 눈에 바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은우, 세연이 둘 다 아프리카 두 군데 가면은 겹치는 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겹치는 게 유럽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기 때문에 보자. 9, 4, 36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 9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 또 여전히 9가 되겠죠. 따라서 36 더하기 18이기 때문에 54가지, 54가 되겠네요. 따라서 만약에 겹치는 여행지가 유럽이었다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는 54가 되겠는 거겠죠. 그러면 4 곱하기 54를 해주시면은 2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0이랑 그 다음에 216을 더하셔서 270 더하기 216은 486이다. 그쵸?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함수 fx 다음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 조건을 보시면 곡선 y는 절대값 fx가 직선 y는 3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조건을 읽으시고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냐면 자, 곡선 y는 자 절대값 fx가 직선 y는 3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가로정근선 있죠. 가로정근선 y는 b 얘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로정근선 b가 y 이꼴 b가 만약에 3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였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지금 세로정근선은 x 이꼴 0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쓱 그려주시면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이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가로정근선이 그냥 대충 뭐 y는 2였다라고 한번 쳐보면 y는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분자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몰라요. 그래서 그림이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분자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분자가 양수여서 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흰 색깔 그래프처럼 그려졌다 라고 치면은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위로 올라가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지워질 것이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흰 색깔 그래프, 절대값 fx 그래프가 y는 3과 만나는 곳이 몇 군데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가 지금 y가 2기 때문에 y는 3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분자 a가 만약에 음수였다 그러면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 색깔처럼 그려질 거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절대값 씌워주시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텐데 아랫부분 지워질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파란 색깔처럼 그려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y는 3인 상수함수랑 만나는 곳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예요. 됐죠? 직선 y는 3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 조건을 읽고 가로정근선 y는 b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나 조건 하러 갑시다. 자, 나 조건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수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함수 fx는
보자, x분의 a에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그냥 바로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 써보겠습니다. 자, x분의 a 더하기 b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죠? 자, 얘를 다시 x분의 bx 더하기 a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역함수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니다. f 인버스의 x 역함수의 함수식은 x 마이너스 b 이거 분의 그냥 분자 a 형태가 되겠는 거겠죠. 됐어요? 갑니다. 그러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아니고 보자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분자 a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까지를 딱 보면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역함수의 함수식이 x-b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근데 이러한 유리함수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이 b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면 가로정근선이 x 이꼴 b인데 그럼 x에다가 b를 못 집어넣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내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b라는 값은 뭐다?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b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세로정근선 b는 못 넣으니까 지금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가 없을 테니까. 됐어요? 자, 따라서 b가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f 인버스의 마이너스 3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b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a가 누구랑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f-3 플러스 1. 자, f-3 진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에 그 다음에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b가 3이었다. 그쵸? 3인데 뒤에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시면 자, a 이꼴 그 다음에 2a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러한 사실. 자, a가 얼마이다? a가 24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갑니다. a도 다 구했고 b도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f-4를 계산하러 갈게요. f-4. 자, f-4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a랑 b를 다 구했기 때문에 fx 함수식을 다 써보면 자, fx라는 것은 x분의 a, 근데 a가 24니까 x분의 24에 플러스 b인데 b가 3이었으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4라는 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정의역의 범위가 1 이상 9 이하일 때 다음 무리함수의 최대값이 7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자, 얘가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을까 보기 위해서 루트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x-3분의 a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보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고, 여기가 3분의 a, 2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의 최대값이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x는 1 이상 그리고 9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 이꼴 9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이 무리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x가 얼마여야 되죠? 1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최대값을 구하시려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a-3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7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루트에 a-3이라는 녀석이 5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양변 제곱을 하시면 a-3이 25가 되겠구나. 따라서 a가 얼마다? a가 2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이 7일 때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x에다가 9를 집어넣어라 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 이것에다가 x에다가 9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루트 하신 다음에 9를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a인데 지금 a가 28이잖아.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그냥 결국에 1 더하기 2니까 얼마? 3.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한번 다 써볼게요.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보자. np2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np1이 그냥 n이니까 24n 이런 식으로 작성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n으로 나눠주시면 n-1 곱하기 n-2는 보자. n-1 더하기 24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n 더하기 2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좌변을 진짜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은 n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에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우변이 n 플러스 23이니까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합니다. n제곱에 우변에 있는 게 다 좌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n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n-7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n이 얼마겠다? n은 7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9번 서답형 2번 문항의 정답은 n은 7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을 때 각 영역에 3가지 중 1가지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 3가지 색깔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빨간 색깔 아니면은 파란 색깔 아니면은 맨 마지막 노란 색깔로 합시다. 노란 색깔 이렇게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색을 칠할 때는 겹치는 인접한 부분이 많은 영역부터 이제 칠하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색을 칠해줘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따라서 3 곱하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빨간 색깔로 칠했다라고 칩시다. 여기를 빨간 색깔로 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깔을 칠해주면은 여기 색깔에 여기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이겠다. 그렇죠? 가능한 경우에서 2가지. 따라서 곱하기 2.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파란 색깔 이렇게 칠을 했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제 여기를 칠해 줄 텐데 그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4가지를 좀 쪼갤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여기가 파란 색깔이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구역에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노란 색깔 아니면 빨간 색깔이니까 가능한 경우가 2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파란 색깔이고 오른쪽이 파란 색깔이 아니고 만약에 노란 색깔이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남은 구역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빨간 색깔 1가지로 자동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역 칠할 수 있는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여기 색깔이 같을 때 아니면 여기 구역의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2가지로 좀 쪼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구역 색을 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 수가 4가지인데 요렇게 같은 경우는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깔이니까 2가지가 될 것이에요. 됐죠? 그러면 전체가 4가지니까 같을 때가 2가지라고 그러면 다른 거는 2가지가 되겠죠. 2가지가 되겠죠. 2 더하기 2 해야 전체 4가 나올 테니까. 됐죠? 자, 위에 거부터 갑시다. 위에 거는 여기 칠해진 색깔이 같을 때 그러면 갑니다.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그렇죠. 노란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2가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노란색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이었을 때 여기 구역의 색깔이 달랐을 때 그러면 이제 남은 맨 마지막 한 구역에서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간 색깔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거겠죠. 됐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2 곱하기 2 하면 4 2 곱하기 1이니까 2 4랑 2를 더해주시면 얼마?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은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36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0번 서답형 3번 문항의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보자. 함수 y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mx 플러스 3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자.
y는 x-2분의 보자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6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 있네. 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살짝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려주시면 자 세로정근선이 x는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정근선은 y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y는 3 그리고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y절편을 한번 구해보시면 0 집어넣고 0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2겠다. 그쵸?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2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얘 직선 y는 mx 더하기 3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직선은 지금 변하는 게 뭐냐면 이 m 기울기 얘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y절편 플러스 3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m 값이 변할 텐데 근데 저기 기울기 m 값의 변화 없이 항상 y절편 0,3 얘는 무조건 지나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좀 변화시키면서 관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m이었다 그럼 그냥 y는 3인 상수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러면 유리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y는 3일인 상수함수랑 안 만나는 거니까 m이 0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0이었을 때 가능한데 만약에 이 기울기 m이 0이 아니었고 조금 올라간 만약에 양수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그려질 거니까 유리함수랑 무조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은 되는데 양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음수일 때 가능할까를 살펴보니까 대충 이런 식의 음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일 때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느냐를 물어본다면 이 기울기가 어디까지 작아져야 될까를 보면은 딱 여기 때까지 어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이런 식으로 딱 접할 때까지만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는 거겠네요. 됐죠? 그러면 딱 이때 접할 때 기울기 m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식 x-2 이거 분의 3x 마이너스 4 얘랑 직선 y는 mx 더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x-2를 곱해주시면 자 3x-4는 봅시다. 얘랑 얘를 곱해줘야 되는데 x부터 잡고 분배를 해보면 자 mx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mx에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3x 없어질 것이고 자 좌변에 있는 게 우변으로 넘어옵시다. 그러면 m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에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로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지금 접할 때다. 그쵸? 그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2차 방정식 얘가 원래는 근이 2개 나오는데 접하는 거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쓸게요. 자 b' 마이너스 m 이렇게 두시면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얘가 얼마 나와야겠다? 0이 나와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b'의 제곱이니까 m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해주시면은 더하기 2m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갑니다. m 곱하기 m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0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1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기울기가 0일 때 가능할 거고 이 기울기 m이 0일 때 가능할 거고 근데 어디까지 작아져야 되느냐 딱 접할 때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는 초과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접하는 거니까 만나는 거잖아. 따라서 21번의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초과 그 다음에 0 이하 이런 식으로 작성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1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니다. 15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5라는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3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지금 주사위의 눈의 수가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우선은 15가 3 곱하기 5니까 5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아니면 6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갑니다. 그럼 쌤 나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5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고 5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3 아니면 6을 가져야 되는데 그 추가적으로 가지는 거를 3이라는 애로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곱할 거니까 5, 3 이렇게 둘이 곱하면 무조건 15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숫자는 1 아니면은 2 아니면은 3 아니면은 4 아니면은 5 아니면은 6 이렇게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5랑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15가 만들어져서 그 나머지 주사위 하나에서는 어떠한 운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5는 무조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지는 운을 6이라는 애로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5랑 6을 곱해버리면 30, 15의 배수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한 눈의 경우의 수, 나머지 다른 한 눈은 뭐 1이 됐든지 아니면 2가 됐든지 아니면 3이 됐든지 아니면 4가 되든지 아니면 5가 되든지 아니면 뭐 6이 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얘 경우랑 똑같아요. 지금 얘도 지금 3개의 눈의 수를 5랑 3이랑 6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얘도 5랑 3이랑 6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아직 지금 눈의 주사위를 5랑 3이랑 6 이렇게 3개 갖고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눈이 5고 두 번째 눈이 3이고 세 번째 눈이 6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5, 3, 6 갖고 있고 얘도 5, 3, 6 이렇게 3개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5, 3, 6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갑니다. 내가 만약에 5, 3, 1 이렇게 3개의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배열을 해줘야겠죠. 5, 3,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첫 번째 눈 5, 아니면 두 번째 눈 3, 아니면 세 번째 눈 1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3, 1, 5든가 아니면 3, 5, 1이든가 이렇게 배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배열을 하는 거죠. 여기 오는 게 첫 번째 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오는 게 두 번째 눈, 세 번째 오는 게 세 번째 눈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주시면은 지금 얘는 세 개가 서로 다, 지금 세 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니까 6가지가 될 것이고 얘도 5, 3, 2, 3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6가지. 자, 근데 얘는 조심해줘야 되는 게 5, 3, 3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세 가지 눈의 수의 자리 중에서 5가 들어갈 부분 한 가지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3, C, 1 해서 얘는 세 가지가 될 것이에요. 됐죠? 그럼 얘는 5, 3, 4 다 다르니까 6가지. 얘는 5, 5 둘이 같기 때문에 3이 들어갈 3개의 눈의 수의 자리 중에서 3이 들어갈 부분 하나만 골라주면 되니까 3, C, 1, 3이겠고 얘 6가지가 될 것이고 얘 6가지 될 것이고 얘 6가지 될 것이고 얘 6가지 될 것이고 얘 3가지 가능할 것이고 얘 3가지 가능할 것이에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보자. 6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따라서 6 곱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6, 7에 42에 4, 3, 10이니까 정답은 54, 5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23번입니다. 보자. 함수 fx에 유리함수의 함수식이 다음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집합 A 그리고 치역을 집합 B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2 원소 하나짜리인 거, 그 다음에 B 빼기 A가 원소 하나짜리인 거, 3 들어가 있는 거. 이러한 상황일 때,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2,3을 지난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유리함수 fx라는 함수식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자, x 더하기 c 분의, 그 다음에, b-ac에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따라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갑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집합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집합 a라는 것은 자, x바 지금 세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이기 때문에 자, 정의역 집합 a라는 것은 x바 x는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x는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치역 b를 구해주시면 자, 가로점근선 y가 y 이퀄 a이기 때문에 자, 치역 y 바 y는 무엇이 아니?
y는 a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집합 b는 y바, y는 a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힌트를 써줘야겠죠. a 빼기 b가 마이너스 2 그리고 b 빼기 a가 3이다. 이거 좀 써줘야겠다. 그렇죠? 자, 집합 a부터 내가 수직선 위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있고 x. 자, 이런 상황에서 집합 a는 x가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자, 집합 a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집합 a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집합 b라는 녀석을 노란 색깔로 이제 그려줄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a가 아닌 모든 실수니까 지금 얘는 a가 아닌 모든 실수라서 만약에 a는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c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c인 실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든가 아니면 완전히 같아지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실수가 마이너스 c랑 똑같다라고 친다면 결국에 b라는 집합이랑 a라는 집합이랑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겠죠. 한마디로 집합 a랑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a랑 마이너스 c랑 똑같다면 그러면 a 빼기 b 하면 당연히 두 집합이 같으니까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우선은 a랑 마이너스 c랑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집합 b를 이런 식으로 a를 여기 찍어준 다음에 집합 b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집합 b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집합 a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자,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집합 a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a가 아닌 모든 실수를 뺄 거야. 그러면 결국에 뭐만 남냐면 a가 남겠죠. 됐어요?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 조건을 읽고 a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 조건을 읽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c라는 게 얼마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c가 3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자, 갑니다. fx라는 유리 함수는 a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 이거 분해 보자. a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fx 그래프가 2,3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니다.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1 분해 보자. b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b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구나. 따라서 b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보자.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2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이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림과 같이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자, 같은 줄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자. 자, 같은 줄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은 이웃하게 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조건에 만족시키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니다. 지금 여학생이 지금 2명이 있는데 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남학생은 3명이나 있어서 지금 명수가 적은 지금 여학생 2명부터 쌤이 어떻게든 한번 건드려 볼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여학생 2명을 여기 한 구역, 그 다음에 여기 두 구역, 그러니까 여기 첫째 줄 구역, 그리고 여기 둘째 줄 구역,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 구역, 한마디로 여학생 2명이라는 사람을 세 구역에 나눠서 어쨌든 한번 나눠 앉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여학생 2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자, 2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0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이런 여학생 2명을 그냥 2명 이렇게 뭉쳐서 한번 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볼 것인지 한번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러면
여학생 두 명이 지금 세트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명이 여기 첫째 줄 이렇게 세트로 오던가 아니면 둘째 줄에서 이렇게 앉든가 아니면 셋째 줄에서 이렇게 두 명 다 앉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걔를 한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갈래를 세 갈래로 표현을 할 건데 맨 위에 갈래는 여학생 두 명이 다 첫째 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갈래는 여학생 두 명이 둘째 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갈래는 여학생 두 명이 다 셋째 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여학생 두 명 모두 다 첫째 줄에 앉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학생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1번 여학생 그리고 2번 여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번 여학생은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겠죠. 경우수 몇 가지? 오케이, 두 가지.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1번 여학생이 자리를 고르면은 두 번째 여학생은 이제 자동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1 생략할게.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남학생 3명이잖아. 지금 여학생 2명은 다 첫째 줄에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 남학생 3명이 여기 5자리 중에서 이제 골라 앉아야 돼. 근데 주어진 조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같은 줄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근데 지금 여학생은 이미 다 첫째 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남학생 3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학생이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겠죠. 경우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 고민하겠죠. 근데 첫 번째 얘가 앉은 거 빼고 자리 4가지 곱하기 4.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남학생 앞에 거 2명이 앞에 거 5자리 중에서 앞에 2명이 앉은 거 빼.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120가지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갈래로 갑시다. 두 번째 갈래 갑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갈래는 무엇이냐면 여학생 2명이 다 전부 다 둘째 줄에 앉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자리에 앉을 거야. 둘째 줄에. 근데 어디 앉을까? 고민을 하겠죠. 경우에서 몇 가지? 오케이, 3 곱하기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 대충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학생이 앉겠죠. 어디 앉을까 고민하겠지. 경우수 몇 가지? 곱하기 2. 자, 됐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학생 2명이 다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남학생 3명은 이제 남은 여긴 못 앉으니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긴 못 앉으니까. 그럼 남은 4자리 하나, 둘, 3개, 4개 중에서 마음대로 앉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 계산을 해 주시면은, 보자. 이렇게 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4니까, 얘는 14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갈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아랫 갈래는 여학생 2명이 전부 다 셋째 줄에 앉은 경우야. 근데 사실 첫째 줄이나 셋째 줄이나 지금 어차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요건 거예요. 한마디로 다 요거인 거죠. 지금 여학생 2명이 다 셋째 줄에 앉을 거잖아. 그럼 다 하는 게 다 똑같아. 하는 과정이. 그러면 1번 여학생이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겠죠.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 예를 들어서 대충 여기 앉았다라고 치자. 그럼 주제 두 번째 여학생은 자동 고정이죠. 여기.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곱하기 1. 그리고 이제 남학생 3명은 여기 5자리 중에서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니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겠죠.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여기가 그냥 5팩이니까 그냥 120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 경우의 수를 하러 갑시다. 아랫 경우의 수. 이 2명의 여학생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로 보자라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 자, 1 더하기 0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갈래,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세 갈래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할게.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 더하기 1 더하기 0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학생을 이렇게 앉히든가 아니면 이렇게 앉히든가 이렇게 앉히든가 경우 수가 3가지겠죠. 그래서 맨 위에 갈래를 맨 위에 갈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시다. 오케이. 한마디로 맨 위에 갈래는 0이 맨 위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자, 맨 위에 갈래는 0이 맨 위에 있는 거. 한마디로 여학생이 다 첫째 줄에 아무도 안 앉고 둘째 줄, 셋째 줄에 여학생이 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0이 가운데 있는 거니까 둘째 줄에 여학생이 아무도 안 앉고 그 여학생 2명은 이렇게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갈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0이 맨 아래에 있다.
여기에는 여학생이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럼 여학생은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맨 위에 갈래부터 하겠습니다. 여학생이 여기 아무도 안 앉고 그 여학생 2명이 이렇게 나눠 앉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여학생 2명이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이 이렇게 나눠 앉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할까? 자, 1번 여학생 둘째 줄에 앉을까? 셋째 줄에 앉을까? 고민하겠죠. 기억수 몇 가지? 오케이, 2가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1번 여학생이 여기 앉고 그 다음에 2번 여학생이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여학생이 이제 여기 앉았다라고 칠 거야. 그러면 1번 여학생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1번 여학생이 여기 가운데는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1번 여학생이 가운데 앉았으면은 만약에 1번 여학생이 가운데 앉았다. 그러면 지금 남학생은 이렇게 2개는 못 앉는 거야. 지금 1번 여학생이 한가운데 앉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는 남학생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남학생이 3명인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여기 셋째 줄은 이미 여학생, 2번째 여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둘째 줄, 셋째 줄에는 아예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남학생이 다 첫째 줄에 나눠 앉아야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이 자리에 앉을 때 경우를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그 3가지가 아니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이렇게 경우수가 2가지인 거예요. 2가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2번째 여학생도 자리에 앉아야겠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겠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곱하기 2.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남학생 3명은 여기 이렇게 나눠 앉아야 돼요. 경우수 몇 가지? 3패까지. 자,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6, 8,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합시다. 가운데 깔래 하러 갑시다. 자, 가운데 깔래는 0이 한가운데 있는 거. 따라서 여학생 2명이 얘랑 얘 이렇게 나눠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 여학생이 첫째 줄을 갈까, 셋째 줄을 갈까 고민하겠죠? 경우수 2가지.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학생이 이제 여기 앉았다. 그리고 2번째 여학생은 셋째 줄에 앉을 거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든 2번째 여학생이든 고민을 하겠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2가지 고민하겠지. 2번째 여학생도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학생이 여기 앉았고 2번째 여학생이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남은 남학생 3명이 둘째 줄 여기 남은 3가지 중에서 이제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겠죠. 몇 가지? 3패까지.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8 곱하기 6이니까 48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제 마지막 갈래 하러 갑시다. 마지막 갈래는 사실 맨 위에 갈래랑 똑같아요. 자, 이 맨 아래 갈래는 무엇이냐면 0이 맨 밑에 있는 거. 한마디로 여학생 2명이 첫째 줄, 그다음에 2번째 줄 이렇게 나눠 앉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학생 고민하겠다. 그렇죠? 첫째 줄 앉을까, 2번째 줄 앉을까 고민하겠죠. 경우수 2가지.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은 여기 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여학생은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 고민하겠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2번째 여학생도 고민하겠죠. 자리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인데 가운데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앉아버리면 저기 남학생 3명이 2자리에 안 앉아야 되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2번째 여학생은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얘도 경우수 몇 가지? 오케이, 2가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학생 여기 앉았고 2번째 여학생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럼 이제 남은 3명의 남학생은 여기 나눠 앉아야겠죠. 경우수 몇 가지? 3패. 그럼 계산해 주시면 48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48 곱하기 3이니까 48 곱하기 3이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38에 24에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얘가 144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3개 계산을 해주시면은 보자 300에 그 다음에 8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인 결론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384랑 그 다음에 144를 더해 주시면은 정답은 528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창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